지금으로부터 1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해 그 종류만 해도 3,500여 종이나 되는 요즘 같은 무더위에 밤잠까지 설치게 만드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모기인데요. 조선이 낳은 천재 다산 정약용도 이 모기가 얼마나 싫었는지 모기를 증오한다는 뜻의 증모라는 시조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단지 좋고 싫음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도 이 모기만큼 사람을 많이 죽인 곤충도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 모기 때문에 매년 72만 명가량이 목숨을 잃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선교지에선 모기가 옮긴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 때문에 혹은 코로나19 때문인지 그 원인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질병을 옮기는 모기만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실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모기를 없애면 생태계, 즉 먹이사슬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한데요. 성경 말씀에서처럼 좋은 씨와 더불어 가라지도 자라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인 듯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확연히 구분되겠지만 그때까지 더 많은 복음의 좋은 씨를 뿌려야겠기에 오늘도 세계 선교보고 힘차게 시작합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주의 사랑 전하리. 수많은 별 모두 함께 주를 노래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 전하리라. 사랑 전하리. 내 생명 다하고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호흡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리. 내 생명 다하고 주의 사랑 전하리. 저기 북쪽 땅 끝에서 바다 끝까지 모두 손을 내밀어 모두 하나 되어 평화 전하세. 작고 여린 손길로로 주의 뜻을 구하며 주가 주신 벅찬 소망 함께 외치세.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호흡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내 평생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찬양 주의 사랑 전하리였습니다. 매일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해외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편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편지는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얼마 전부터 코로나19로 멈췄던 사역을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온 청년 5명과 함께 영어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니비사우에서 광미정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2021년 영어 캠프 첫 번째 이야기. 코로나로 인해 멈췄던 일상들을 다시 조금씩 시작하면서 올해 영어 캠프를 조심스레 준비를 해보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니비사우엔 코로나가 언제 있었냐 싶게 이제는 수도에서도 마스크 쓴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난 줄 알고 있으니 이 나라에 들어온 백신은 자국민들이 맞지 않아 자연스레 외국인들의 차지가 된 게 기니비사우의 오늘입니다. 작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매년 우기 방학이 시작되는 7월과 8월 2달 동안 영어 캠프를 진행을 했었어요. 올해도 2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까시네에서 차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인고레라는 북쪽 지역에 있는 조금 큰 도시에 와서 지난주부터 지내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영어 캠프를 쿵파나 까시네에서 하지 왜 굳이 큰 돈을 들여가면서 아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데리고 가냐고 물어요. 제가 이 영어 캠프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슬렘으로 태어나 당연히 모슬렘으로 자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쉼없이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동네에서 영어 캠프를 하게 되면 마을 전체가 친인척으로 된 작은 시골 마을이라 아이들은 아마 어른들 눈치 보느냐 제대로 예배를 참석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시골에서만 자라 다른 큰 도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도시에서의 삶을 배우고 도시 사람들의 조금은 다른 모습의 삶을 보면서 좀 긍정적인 도전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 캠프에 2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20명의 머슴아들과 4명의 가신아들, 20명의 모슬렘 아이들과 4명의 크리스찬 아이들이 참석을 했어요. 한 가지 감사한 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한국에서 청년들 5명이 와서 지금 저와 함께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날씨도 식사도 환경도 모두 다른 이곳의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맡아서 해주는 건 물론이고 오후 시간이면 피곤할 텐데도 쉬지 않고 아이들의 숙소를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있는 이 낯선 이방인들이 우리 아이들도 싫지 않은지 캠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청년들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음에도 말보다 더 강한 마음의 소리들을 읽는 것 같습니다. 모슬렘 기도 시간을 챙겨서 기도하는 아이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갑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이다 보니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들을 막을 힘이 우리 아이들에겐 없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이 2달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한 번도 다른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우리 모슬렘 친구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때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먼저는 9월 3일까지 진행될 영어 캠프 기간 동안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느는 건 말할 것도 없이 매 수업 시간마다 선포될 말씀과 영어 찬양, 주일 예배를 통해서 24명의 우리 아이들과
다른 지역에서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온 크리스찬 학생들이 진하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기 때라 말라리아 모기가 많은 시기인데 한 명도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고 2달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또 한국에서 온 청년들 재호, 대은, 영광, 주빈 형제와 소영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들 선교에 대한 비전들이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든 선교에 쓰임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좀 더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광미정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나라 카메룬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앞서 기니비사우에서처럼 이곳 카메룬에도 단기간 선교지를 경험하며 느낀 점들을 일기 형태로 전해주셨는데요.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서지혜 선교사님, 그리고 이곳 선교지를 방문하게 된 김동선 목사님이 전합니다. 아프리카 하면 굶주린 질병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프리카 시골 작은 도시에 산다고 하면 뭘 먹고 사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카메룬 대도시에 계신 한인분들도 은가운데레에서는 양파를 고추장에 찍어 먹고 사는 거 아니냐며 묻기도 합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뭔가 다 먹고 살게 해놓지 않으셨을까요? 은가운데레의 계절은 6개월의 건기와 6개월의 우기로 나누는데 우기의 선물은 과실입니다. 애플 망고라 하는 붉고 누런 빛을 내는 망고와 슈퍼푸드의 하나인 아보카도입니다. 연중 내내 양파, 토마토, 고구마는 구할 수 있습니다. 나물 종류도 풍성해요. 비름나물, 호박잎, 수영나물, 쓴나물 등은 주요 비타민의 공급원입니다. 짭조름 매콤한 카메룬 요리는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습니다.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이 3가지 기본 양념만 있으면 카메룬의 식재료로 한국식 요리가 가능합니다. 뭘 상상하던 그 이상의 멋진 퓨전 요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모두 아프리카 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끼니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주신답니다. 드디어 은가운데레에 도착해서 가슴 떨리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데레 편 제4일차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김동선 목사의 일기입니다. 아침 식사가 배달됐다. 어젯밤 우리를 맞이했던 마리 선교사가 아침거리를 챙겨준 것이다. 바게트 빵과 오믈렛이다. 내가 집에서 해먹던 오믈렛과 같은 방식이다. 계란에 양파, 피망, 토마토를 넣어 프라이팬에 두껍게 깔아 빈대떡처럼 구워낸 것이다. 맛도 거의 똑같다. 한국과 풍토가 다른데도 계란과 야채의 맛은 늘 먹던 맛이다. 민족과 인종은 달라도 먹고 사는 것은 비슷하다. 사람 사는 데는 다 거기서 거기다. 프랑스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우리는 결국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말처럼 한 음식을 먹으면 한 식구가 아니겠는가? 세계가 하나라고 노래 부르던 마이클 잭슨이 생각난다.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백인 캠프. 우리가 어제 도착한 곳은 은가운데레의 올드타운에 위치한 르깡블랑이라 부르는 곳이다. 백인 캠프라는 뜻이다. 루터교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작은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총 면적 10헥타르 약 3만 평의 대지 안에 카메룬 루터교 총회, 예배당,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식당, 수영장 등의 선교단체 사무실과 50여 채의 집들이 있다. 카메룬 북부에는 루터교회가 많은데 그 이유는 약 60년 전 이루어진 선교지 분할 정책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선교 초기에도 시행되었는데 카메룬의 남부 지역은 장로교가, 북부 지역은 루터교가, 영어권 서북부 지역은 침례교가 맡았다. 이곳 은가운데레는 북부 지역으로 통과하는 관문 도시이기에
여기에 루터교 본부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곳은 사방에 담이 둘러싸여 있고 울창한 나무들과 푸른 풀들이 덮여 있다. 이곳에 각 선교사들이 와서 컨퍼런스도 하고 휴식도 취한다. 외부와 차단되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다. 다만 흠이 있다면 담을 넘어오는 소음과 매연은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루 5번 주변 모스크에서 확성기를 타고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들린다. 또한 도로와 인접한 구역은 오토바이와 차량에서 나오는 소음과 매연이 담을 넘어와 다소 시끄럽고 기름 냄새가 난다. 우리 집 소개. 아프리카에서 어떤 집에 머무르게 될지 궁금했다. 혹시나 흙바닥에서 나무로 만든 침대에서 물도 전기도 없이 살게 될까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온수는 나오는지, 냉장고는 있는지, 샤워는 할 수 있는지, 재래식 변기를 사용하게 될 것인지. 여기 은가운데에서 한 달간 머물게 될 우리 집을 소개한다. 우리 집은 이곳 관리사무실 뒤편 13번 게스트하우스이다. 오른쪽에 14번 숙소와 나란히 붙어 있다. 정문에서 들어오면 중간쯤 위치해 있다. 지은 지는 한 30년쯤 된 것 같다. 문과 문틀은 어두운 갈색으로 칠해져 있고 천장은 하얀 합판, 바닥은 시멘트로 마감되었다. 그리고 천장에는 형광등이 있다. 이는 전기가 들어온다는 말이다.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전기 없이 사는 집이 태반이다. 그러기에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호강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다란 거실에 나무로 만든 식탁과 6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가 놓여 있다. 거실에 들어와서 오른편에는 작은 침실이 있다. 옷장 하나, 책상 하나, 싱글 침대가 있다. 우리 침실과 마찬가지로 침대 위에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다. 유진이 방이다. 거실에서 뒤편으로 가는 복도를 통과하면 화장실이 나타난다. 화장실에는 수세식 변기통, 세면대, 그리고 시멘트로 만든 샤워부스가 있다. 벽에는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게 하는 전기로 작동하는 순간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다. 뜨거운 물이 없으면 샤워를 못하는 아내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다. 화장실 오른편 복도는 부엌과 연결된다. 부엌에는 개수대 2개가 있고 나무로 만든 싱크대가 있다.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는 오븐 렌지가 하나 있다. 반가운 것은 머나먼 바다를 돌고 돌아서 이 땅에 온 하얀색의 국산 브랜드 엘모 냉장고가 있다는 것이다. 상단은 냉장고, 하단은 냉동고로 된 중소형 사이즈의 냉장고이다. 이 부엌 좌우편에 넓은 창고가 2개나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뒷문이 하나 있다. 우리 침실은 화장실의 왼편에 위치해 있다. 나무로 만든 넓은 옷장이 있고 거울이 없는 작은 화장대가 있다. 그리고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는 퀸베드 사이즈의 침대가 하나 있다. 바닥에 카펫이 없는 것만 빼고 예전에 살았던 미국의 탈보신학교의 기숙사와 비슷하다. 밤마다 무단 침입하고 있는 귀뚜라미와 바퀴벌레만 제외하면 이것도 살만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인터넷. 어느새 인터넷은 일상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 되었다. 인터넷이 연결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답답하다.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터질 때까지 안절부절 못한다. 여기도 와이파이가 있다고 관리 사무실에서 소개해 주었지만 시그널이 거의 잡히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저 인도양을 건너, 인도 땅을 건너, 중국 땅을 건너 서해를 넘어 한국과 연결하고 싶었다. 그렇다고 연락할 만한 특별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으면서 말이다. 사실 어제 단전도 있었고 단수도 있었으나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인터넷이 안 터진다는 사실은 참을 수가 없었다. 시내에 가서 오렌지라는 통신사 매장에서 1,000원짜리 유심칩을 샀다. 4,000세파에 한 달간 통화와 데이터 3기가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을 선택했다. 이제야 세상과 연결되었다. 이제야 온몸에 혈액이 흐르는 듯하다. 비로소 세상과 하나가 되었다. We are the world.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예전에 비해 다른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관계가 깊어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다만 편리해지긴 했다. 오히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직접 찾아가 만나고 이해하고 교제하여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 외롭기 때문일까? 소통하고 싶은 욕망 때문일까? 아직까지 세상에 자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일까? 탄과 연결되려는 욕구가 어쩌면 인류의 DNA에 내장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시장, 먹고 살아야 한다. 시장을 찾는다. 은가운데에는 뿌띠막쇠와 그항막쇠 두 개의 시장이 있다. 작은 시장, 큰 시장이라는 뜻이다. 이름과 달리 뿌띠막쇠는 상당히 활발한 시장이고 그항막쇠는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장이다. 우리는 뿌띠막쇠에 들어갔다. 채소 시장에는 매우 친숙했다. 한국에서 먹는 대부분의 야채가 있다. 양파, 호박, 가지, 마늘, 토마토, 감자, 줄기콩, 양배추를 시장 가방에 담는다. 즐거운 일은 이 모든을 넉넉히 담아도 한국 돈으로 10,000원, 슈퍼마켓에서는 월남미라고 하는 기다란 쌀과 계란 2판, 식용유, 올리브유, 버터와 소시지, 스파게티 소스와 면, 페트병에 담긴 1리터 물 2박스를 구입했다. 빵집에 들려 호밀빵과 현지에서 만든 요거트도 샀다. 한국에서 먹던 대부분의 식재료를 이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쉬운 것도 있는데 냉동 생선을 제외한 해산물을 구하기가 어렵다. 고기는 냉장이나 냉동으로 유통되지 않고 상온에서 판매되고 있다. 고기는 뼈가 이미 발골된 정육이 없다. 고기를 사려면 원하는 부위를 대충 잘라 사다가 집에서 귀찮은 손질을 해야 한다. 또한 이슬람 문화로 인해 돼지고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아쉽다. 삼겹살아, 안녕. 그러나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라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나. 돼지고기를 얻을 수 있는 곳도 존재한단다. 결국 인간은 다 똑같다. 우리는 하나. We are the world. 집에 돌아와서 첫밥을 지어 먹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된장과 양파, 호박, 감자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가져온 멸치볶음, 명이나무 절임, 장조림, 볶은 김치와 함께 한국식으로 만찬을 했다. 함께한 우리 한민족의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이다. 중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서지혜 선교사님 그리고 이곳 선교지를 방문하여 일기 형태로 전해주신 김동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교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한 경비를 절약해가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데 관련 내용을 캄보디아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어려서부터 근검 전략은 삶의 미덕이고 저축을 해야 앞으로 잘 살게 된다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형과 언니의 옷을 물려받아 입어도 한없이 기뻤으며 무엇이든지 버리지 않고 아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선교지에 와보니 동네 주민들이 저희가 아끼고 전략하면서 버리지 않았던 시대와 같이 치열한 근검 전략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19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가게도 열지 못해 삶이 극히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1년 정도는 그래도 견딜 수 있었지만 2년째부터는 반찬 한 접시에 하루 2끼 밥을 먹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전기세와 물세를 지불하는 것도 심각해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지면서 생기를 잃고 활기도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병원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는다고 했으며 인근 주민들은 환자집에 자물쇠를 채우고 피신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세를 걱정하고 물세를 염려하며 하루 2끼의 반찬 한 접시를 먹는 것에도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수도꼭지를 꼭꼭 잠그고 전등도 가능한 소등하며 최대한 생활 경비를 전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물건을 버리거나 속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전략하면서 재활용을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라는 표어가 생각이 나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것은 닦아서 다시 사용하고 부서진 것은 다시 붙여서 사용하고 망가지고 깨진 것은 꿰매어 사용하고 배추와 무 잎사귀를 잘 말려서 한국의 방법으로 국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어려서 학교에서 배운 금금 전략을 하면서 버리지 않고 아끼고 재사용하는 것이 코시대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사는 되풀이되고 반복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의 일상의 삶도 전략이 반복되고 있으며 평상시의 생활에서도 예전과 비슷하게 금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견디고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겨내야 하기에 더 금검하고 더 전략하고 더 아끼며 더 견디고 있습니다. 더 강구하면서 열심히 선교지를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선교지를 사수하고 양떼들을 보호하고 있는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기도 제목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서 mission.cts.tv mission.cts.tv를 입력하시면 보다 자세한 선교지 소식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이나 동영상들로도 함께 하시면 보다 친근하게 선교지를 접하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교보고 어느덧 마칠 시간이 돼서 이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